2026년 은목 전문의들에게 황금 광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매일같이 지정학적 급변에 목이 꺾이는 기분이거든요.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프로젝트 프리덤, 즉 미국이 걸프만에 갇힌 선박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구축하려던 시스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르코 루비오가 2028년 공화당 후보 오디션을 겸해 기자회견을 열었죠. 원래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출산 휴가 중이라 대신 나선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백악관의 또 다른 공석을 메우기 위해 나선 건 잘한 일입니다. 어쨌든 루비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에피큐리, 즉 이란 전쟁에 대한 행정구의 명칭인데 대통령이 의회의 그 단계는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겠죠?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그날 늦게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장짜리 메모 마무리 단계에 접근 중 관계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그 한 장짜리 메모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을 포함한 모두에게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폭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재개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세상이 객관적으로 터무니없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단어는 조심스러운이며 그 기사 제목이 암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에는 진짜 희망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 한 장짜리 메모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다루며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낙관주의입니다. 저도 이 행정부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대중이 더 알게 되어 어느 정도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과 함께 어떤 발표를 해도 즉시 무시되는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투적인 말의 후반부를 무시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어제 저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내재된 결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처럼 걸프만 밖으로 나가는 선박을 제대로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탈출을 조율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란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 상황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걸프만의 해운을 회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으로 2척만 통과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짧게 진행된 것 치고는 괜찮은 결과였습니다. 2척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그래도 되어야 할 수준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의 허세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걸프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이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어떤 선박도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곧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과 제한을 완화하고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무의미하다고 쉽게 치부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신중한 낙관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앞으로 며칠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를 들어 20% 정도라도 있다면 위험한 대피 전략을 잠시 중단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진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의 중단을 좋은 소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되는 그 한 장짜리 메모의 내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실제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용하자면 메모에 명시된 많은 조건들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적용되며 전쟁이 다시 시작되거나 격렬한 전투는 멈췄지만 아무것도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앞서 국제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최종적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누군가가 현재 체제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한 장짜리 메모와 향후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이끌어갈 한 장짜리 메모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낙관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지켜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김치국부터 마시거나 알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 수를 세는 식으로 섣불리 굴 생각은 없습니다. 바른동물 비유관용구를 더 보탤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 소위 전쟁을 끝내는 메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3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되어 양측의 봉쇄가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자국에서 반출할 것입니다.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해 15년간의 중단 조치이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3.67% 농축 상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라늄 235의 3.67% 농도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핵무기를 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이란은 지하 핵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은 거의 확실하게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하에 강화된 사찰 체제에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단이 이란의 합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현재 동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란 자금을 풀어줄 것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메모로서는 그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꽤 상세한 개요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한 장짜리 문서가 실제 합의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해협이 점차적으로 다시 열리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각 국가들이 봉쇄를 해제하게 됩니까? 어떤 선박이 우선 통과 권리가 있나요? 기뢰 제거함들이 즉시 해협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 기뢰 제거함은 누가 제공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경고해왔듯이 유럽이 이 과정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까? 프랑스가 최근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시켜 호르무즈로의 신속한 이동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는데 프랑스가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까? 이란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은 누가 인수하게 됩니까? 이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때 그 인수인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이후에 우라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그것을 사게 될까요? 그것이 3.67%로 저농축되어 이란에 다시 반환되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게 될 건가요? 그럼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나요? 이란이 넘기는 양이 실제로 이란이 보유한 진짜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라늄을 60몇 %까지 농축하는 모든 원심분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원심분리기들은 파괴될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IAEA 감시하에 놓이게 되나요? 사찰관들이 한 시설을 방문하기로 하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나요? 그 시설들을 선택하는 결정은 누가 내리게 되나요? 사찰관들의 국적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사찰관들은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있나요? 신고된 시설만 갈 수 있나요? 미국이 이란이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IAEA가 그 시설 방문 가능한가요? 다른 군사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란은 IAEA가 전국을 방문하면 중요한 핵과 무관한 기밀이 드러날까봐 걱정하고 있나요? 이란에서 누가 합의를 최종 승인하나요? 미국은 하위 국가 해미자가 이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 믿나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질문의 세부 사항을 대략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쟁의 목적이 정권 교체였는지에 대해 우왕좌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면 전쟁이 시작된 시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강하게 단정짓는 것을 주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부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년 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모두 추측일 뿐이고 전쟁이 시작될 때의 기본 기대치에 비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습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는 지표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거론되는 시한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JCPOA는 10년도 더 전에 체결되었고 2026년부터 15년은 2015년부터 15년보다 더 늦은 종료 시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란의 방공망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핵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면 먼저 방공망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은 현재 제안처럼 당사자들이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간다면 결국 무승부로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요 언론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추어적 착각이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란은 항상 자신이 해협에 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분쟁 동안 그 힘을 행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지만 이 지역의 파트너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이란이 당분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더 이상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수준으로 저항 세력 파트너들에게 군사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게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작전에 투입된 물자면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협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도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그 결과로 대부분의 전통 동맹국들을 더 실망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6개월 후에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체감하게 되면 불만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6년이나 7년 후에 이러한 영향의 결과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스스로 노출시킨 지정학적 취약성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요점은 비용도 있었고 이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이익에 비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소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일 것입니다. 비록 기준선에서의 개선이 순기대치를 긍정적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한 장짜리 메모가 최종 합의에 미치는 영향,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결국 그것이 해시태그를 달 만한 일이었는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에 무엇을 시청할지는 역시 당신이 결정할 몫입니다. 아마도 이 채널의 관련 영상이나 보조 채널의 지정학 헬프라인 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